여러분, 집에서 파전 부치면 왜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날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좋아하지만 막상 해보면 은근히 성공하기 어려운 음식, 바로 해물파전이죠. 오늘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에 차곡차곡 쌓여온 그 17년간의 수많은 비법과 실패담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완벽한 파전의 공식,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2009년에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죠. 아니, 제 파전은 왜 다 부서지죠?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완전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오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시 인터넷에서 파전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그 집단 지성 속에 과연 어떤 성공 공식이 숨어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우리를 좌절시키는 주범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가운데는 덜 익어서 질척거리고 뒤집다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고 식당에서 먹던 그 압도적인 바삭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로 그 실패의 고리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가볼까요? 바로 파전의 기초, 그야말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반죽입니다. 놀랍게도 이 반죽 세계에는요, 서로 다른 여러 철학이 존재하더라고요. 파전 반죽에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침가루에 전분을 섞어서 바삭함이랑 쫄깃함을 동시에 잡는 이른바 바삭한 클래식 방식이 있고요. 둘째는 밀가루랑 물을 그냥 1대1로 섞는 가장 간단한 초심자의 기본 방식. 셋째는 메밀가루와 달걀로 고소함과 영양을 챙기는 건강한 대안.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 전문가들의 비밀병기 같은 건데 튀김가루랑 얼음물로 극강의 바삭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고수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최고의 바삭함을 위한 황금 비율, 과연 뭘까요? 바로 70대 30입니다. 한 요리과학 연구가에 따르면 부침가루 70%에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 30%를 섞는 게 시장 상인분들이 사용하는 궁극의 비법이래요. 전분이 겉면을 단단하게 코팅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죽 자체에 맛의 깊이를 더하는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간장 한 스푼은 섬세한 밑간이 되어주고요. 까나리나 멸치 액젓 딱 한 방울이 감칠맛을 확 터트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팁인데요. 반드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뜨거운 기름이랑 만났을 때 그 엄청난 온도 차이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서 정말 비교 불가능한 바삭함을 만들어주거든요. 자, 완벽한 반죽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재료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팬에 어떻게 올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해물 미리 데쳐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살짝만요. 전문가들은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물을 끓는 물에 딱 10초 정도만 살짝 데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파전을 부치는 동안 해물에서 물이 줄줄 나와서 반죽을 질척하게 만드는 걸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파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료 올리는 순서, 바로 이겁니다. 첫째, 얇게 반죽을 먼저 깔아서 기초를 다져주고요. 둘째, 그 위에 당근이나 양파처럼 단단한 채소를 올려서 수분이 빠져나오는 걸 막는 일종의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주재료인 쪽파를 풍성하게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해물이나 김치는 맨 위에 올려야 수분이 반죽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드디어 2009년에 그 절규를 낳았던 하이라이트,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뒤집기죠. 파전의 성패가 갈리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파전을 좀 작게 붙이거나 아니면 뒤집개 2개를 양손에 들고 안정적으로 뒤집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파전을 넓은 접시로 스르륵 옮긴 다음에 그 위에 팬을 덮고 통째로 뒤집는 겁니다. 물론 나는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한 손목 스냅이나 화려한 펜 던지기로 한 번에 해결하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파전의 바삭함은 운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최종 보스의 이름, 바로 수분 폭발입니다. 파전이 눅눅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재료 속 수분이 반죽으로 스며드는 순간 파전은 뜨거운 기름 속에서 바삭하게 튀겨지는 게 아니라 축축하게 스스로를 찌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완벽한 파전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수분 폭발을 막기 위한 4가지 황금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름은 그냥 두르는 게 아니라 팬 바닥에 살짝 고일 정도로 충분히 둘러서 거의 튀기듯이 붙여야 해요. 둘째, 불은 꾸준한 중상불을 유지해 주시고요. 셋째, 반죽은 재료가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최대한 얇게 펴야 수분이 빨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인내심입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바삭해지는 신호가 보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임무 완료입니다. 축하드려요. 우리는 파전대란이라는 오랜 질문에서 시작해서 반죽의 황금 비율, 재료를 올리는 순서, 그리고 바삭함의 과학까지 모든 핵심 과제를 해결하면서 드디어 파전 마스터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결국 완벽한 파전이라는 게 그냥 레시피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맛있는 과학 실험을 잘 통제하는 것과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푼 이 접근법으로 여러분이 다음번에 해결해볼 요리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방에 즐거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